지난해 8월 8일 장마가 지난 뒤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마치 강물처럼 변했고 차량은 바퀴가 대부분 잠겨버렸습니다. 이 강남구에 쏟아진 시간당 116mm 물폭탄의 결과입니다. 정부 차원의 이상기후 보고서는 장마부터 8월까지 중부지방에 쏟아진 최악의 폭우를 2022년에 가장 큰 기상이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장마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이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렀는데요.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8월 한 달에만 중부지방에 총 19명의 인명피해와 3,1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반대로 물이 부족해 가뭄이 극심해졌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기상가뭄이 계속되면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227.3일의 가뭄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서는 1,44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이 섬진강권역 댐 저수율은 2022년 12월 기준 예년의 절반 정도로 이 심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는 때이른 6월 열대야와 7월 폭염도 포함됐습니다. 6월 하순에 중부에는 때이른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특히 서울과 수원, 춘천 등 14개 지점에서는 이 기상관측 이래로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상순에는 영남 내륙 지역에 역시 때이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가 상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5개로 평년보다 1.5개 정도 많았고 7년 연속 9월 가을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호 태풍 흰남노가 거제로 상륙하면서 이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폭우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초강력 가을 태풍이 찾아오는 등 이상기후가 빈발했습니다.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이상기후 감시와 예측 역량 강화가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이례적으로 상승하면서 과학자들까지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해수면 평균 온도는 21.1도로 7년 전 최고 기록 21도를 넘어서면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던 세계 해수면 온도는 1980년대 이후부터 상승 추세가 뚜렷하긴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그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진 겁니다. 이산화탄소 일부를 흡수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오던 바다의 역할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산호초가 모여있는 태평양 일대 온도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도상의 노랗고 붉은 모습처럼 날로 오르는 온도로 인해서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구상의 산호초가 다 사라질 거라는 호주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산호초를 서식지로 삼는 물고기가 약 1,500여 종에 이를 만큼 산호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호가 사라지면 이런 해양 생물도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살기 힘들어지는 건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온도가 상승할수록 대기로 더 많은 양의 바다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우나 폭설 같은 이상기후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엘니뇨까지 발생해 내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이은 암울한 전망과 예측보다 훨씬 빠른 이례적인 기온 상승에 과학자들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인데요. 영국 남극조사단의 마이크 메러디스 교수는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단기간에 극단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강렬한 햇볕에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베트남 북부 뜨어즈엉의 기온은 44.2도. 체온을 넘어 숨이 막힐 정도로 펄펄 끓는 날씨였습니다. 고온이 일상화된 곳이지만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할 정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고온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는 10년 만에 기온이 43.8도까지 올랐고 라오스는 43.5도, 태국도 41도를 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수도 다카의 도로 표면이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상층 제트기류가 이 지역에서 다소 북상하며 적도 부근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태평양 부근에서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남아를 뒤덮은 폭염의 단기적인 원인은 상층 제트의 북상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복합적인 해양대기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엘니뇨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지구 온도는 약 0.2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그 반작용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김인경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동네 베이커리입니다. 빵 만드는 손길이 분주하지만 사장님 마음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지난 3년 새 도매상 밀가루 값이 2배 뛰었는데 설탕값마저 심상치 않습니다. 밀가루가 만 얼마대가 있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2만 3만 대가 가버리니까 더블로 했잖아요. 더블로기 때문에 근데에서 뭐 우리가 빵을 또 더블 올릴 수는 없잖아요. 뭐 1,000원짜리가 뭐 3,000원 받아버릴 수도 없고. 국제 원당 값이 지난 2년 새 24%나 오르더니 지난달에는 세계 설탕 가격 지수가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라니냐 현상에 따른 가뭄과 홍수로 인도의 생산량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월 라니냐는 사라졌지만 6월부터는 엘니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내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호주와 인도, 동남아, 남미 등 엘니뇨에 취약한 나라들의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서 전 세계 수급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역대 가장 더워서 슈퍼 엘니뇨의 해로 기록된 2016년을 전후해 세계 원당 생산량은 7%, 옥수수는 4% 넘게 줄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축산물 사료라든지 아니면 그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특히나 원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그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엘니뇨 리스크까지 가세해 물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동남아에 이어 유럽, 미국까지 확산한 이상고온, 4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북반구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인 5월 더위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강릉, 무려 35도를 웃돌며 이 지역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31도를 웃돌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남해 부근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가면서 먼 남쪽의 뜨거운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게 되면서 따뜻한 남풍이 불어드는데 더해서 햇볕에 의해서 지면이 가열되면서 기온이 상당히 높게. 내일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고 남풍이 약화하며 고온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6월과 7월은 예년보다 조금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예보는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7월에 사흘을 빼고 내내 비가 온다는 예보를 내놨지만 신뢰도는 무척 낮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현재 기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예보는 2주 이내가 과학적인 한계입니다. 들은 단순한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정보성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일종의 새로운 시도라고 이해를 주셔야지 이게 어떤 정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상 전망은 오는 23일에 공식 발표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2015년 전 세계 197개 회원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안으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구 기온 변화 1.5도가 인류 생존의 위협을 막기 위한 최종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a 66% chance that we would exceed 1.5 degrees during the coming 5 years. It's practically sure that we will see the warmest year on record during the coming 5 years once this La Nina phase is over. 향후 5년간 1.5도의 기온 상승이 일어날 확률은 20% 미만이라던 3년 전의 예측이 급격히 뛰어오른 겁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는 건 지구온난화 현상과 함께 동태평양 열대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수온이 1.5도에서 2도 이상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이 엘니뇨 현상이 기후변화와 결합해서 전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을 일으킬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인류에 닥칠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